가장 사랑받는 은퇴 남편은 집에 없는 남편이다. 이 씁쓸한 농담이 현실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이 평범하기 그지없는 안부 인사가 어느 순간부터 세상에서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되어버린 분들 말입니다. 평생을 바친 직장의 명함이 사라진 자리, 텅 빈 하루의 시간,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가족들의 낯설어진 시선까지. 오늘 저는 이것이 단순히 나약한 개인의 무력감이 아니라는 사실을 구체적인 숫자와 우리와 너무나도 닮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증명해 보이려 합니다.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한 남성의 절반이 넘는 53.3%가 직업인으로서의 지위 상실을 경험하며 이로 인한 극심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회복하는 데 평균 14.4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려 1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잘 지내지? 라는 가벼운 대답 뒤에 숨겨진 그 무겁고 긴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평생을 박부장으로 살아온 62살의 박인환 씨가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30년을 넘게 일하며 청춘을 바쳤고 남들처럼 퇴직연금 DB형으로 받은 퇴직금과 몇 년 뒤면 받게 될 국민연금을 계산하며 나름의 노후는 준비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니 그의 하루는 거실 소파 위 리모컨과 스마트폰 사이를 오갈 뿐이었습니다.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던 직장이 사라지자 세상은 그를 순식간에 잊은 듯 했습니다. 박인환 씨의 이 무력감은 결코 개인의 나약함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가장 큰 스트레스로 소득 감소를 꼽지만 전문가들은 보이지 않는 심리적 위축감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평생을 지탱해 온 삶의 축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면서 느끼는 존재 가치의 흔들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는 첫 번째 함정입니다. 그에게는 수십 년간 악착같이 모아둔 노후 자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을 쓰지 못합니다. 통장 잔고의 숫자가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것을 보는 것이 마치 자신의 수명이 줄어드는 것처럼 두렵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 재무 컨설턴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돈을 쌓아두고도 가난하게 살다가 결국 많은 돈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다. 고요. 박인환 씨 역시 혹시 모를 미래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오늘의 소중한 시간을 즐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대학생 아들의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사사건건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내 나이 때는 말이야. 로 시작된 잔소리는 결국 큰 언쟁으로 번졌고 보다 못한 아내가 아들의 편을 들면서 그는 집 안에서 완벽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한 은퇴자의 실제 경험담처럼 그는 어느새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버린 것 같은 깊은 자괴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박인환 씨의 답답한 하루를 통해 많은 분들이 겪는 침묵의 고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박인환 씨의 이 고민은 결코 그 혼자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 한 실태조사 결과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은퇴한 506 공세대 10명 중 6명이 훌쩍 넘는 64.3%는 은퇴 후에도 완전히 쉬기보다는 자신의 경력과 경험을 살려 무언가를 계속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뜨거운 불씨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것이 우리 대부분의 현실입니다. 더욱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통계도 있습니다. 한 언론사 칼럼에서는 한국인의 실질 은퇴 연령이 72.3세로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라고 지적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부분이 노후 자금이 부족해서 좋든 싫든 돈벌이를 계속해야만 한다는 현실의 방증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하고 싶은 새로운 일이 아닌 생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억지 노동. 이럴 때 깊은 은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우울증 치료를 받는 5060 남성은 19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지 는 치열하게 배웠지만 어떻게 잘 쉬어야 하는지, 어떻게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어떻게 텅 빈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워야 하는지 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보지 못했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 라는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그 답안지를 채워나갈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세대가 함께 풀어야 할 공동의 숙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주저앉아만 있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자녀와의 갈등으로 힘들어했던 어느 은퇴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문제를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가 치밀어 오를 때면 일단 한 호흡을 쉬고 아내를 통해 아들의 생각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서로의 생활 방식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임을 인정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이 작지만 위대한 노력들이 얼음장 같던 가족 관계를 녹이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희망의 열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나이, 정의를 새로 고침해야 합니다. 부장, 과장 같은 낡은 사회적 명함은 이제 과감히 떼어버리고 나 자신을 위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매년 6만 명이 넘는 506 공세대가 지게차, 전기기능사, 조경사 등 새로운 국가기술 자격증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장의 수입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나의 쓸모와 존재 가치를 스스로 확인하는 활동 그 자체입니다. 둘째, 불안의 실체를 정확한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오늘의 행복을 저당 잡히는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앞으로 받게 될 국민연금 예상액, 개인적으로 준비한 IRP 계좌의 적립금, 그리고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는 주택연금까지 동원했을 때의 월 현금 흐름을 구체적인 숫자로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돈을 더 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더 자주 연락하지 못한 것, 하고 싶은 일을 해보지 못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관계의 언어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 가족은 더 이상 나의 지시를 따르는 회사의 부하 직원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잔소리와 통제 대신 존중과 경청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앞선 극복 사례처럼 때로는 직접적인 충돌보다 한 발 물러서서 배우자를 통해 소통하고 서로의 방식을 인정해주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은퇴 후 많은 분들이 빠지기 쉬운 세 가지 깊은 함정, 바로 사라진 명함이 남긴 지위 상실감, 돈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재정적 불안감, 그리고 가정 내에서 고립되는 관계의 불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단단한 벽을 넘어서기 위한 세 가지 열쇠가 결국 새로운 정체성 찾기, 구체적인 재무 계획을 통한 불안감 해소, 그리고 따뜻한 소통을 통한 관계의 재정립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이 질문은 더 이상 당신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압박 면접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는 인생 이막에 빛나는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들려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요즘은 아내와 함께 동네 문화센터에서 조경을 배우고 있네. 흙 만지는 게 생각보다 재밌어. 얼마 전부터 지게차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어. 아직 쓸모가 있다는 게 뿌듯하더군. 그동안 바빠서 못 놀아줬던 손주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요즘 내 가장 큰 즐거움이야. 이렇게 당신의 빛나는 오늘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지금부터 차근차근 당신만의 멋진 이야기를 준비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과 계속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